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억까지 예금이 보호가 됩니다. 머니무브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건데 24년 만에 이금융권까지 예금자 보험, 기존 5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한 100% 이제 증가를 했다고 봐야죠. 1억 정도 이제 예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 지금 시중은행에 파킹되어 있는 예금 금리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펌프질하고 예금 금리는 낮추고 예대 마진 대폭적으로 맥시멈 넓혀가지고 시중은행이 빨대 꽂아서 고객들로부터 이자 장사한다는 그런 비난도 좀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예금자 보호 금액이 1억까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예금 금리를 3.8%에서 거의 뭐 4%까지 주는 이금융권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머니가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자본은 이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9월 1일부터 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이금융까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이 예금자 보호법이 결국에 가서 지금 자본시장을 굉장히 변동성 있는 시장으로 바꿔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예금 금리를 엄청나게 지금 뭐 옹기종기 그냥 모여놨듯이 아주 뭐 작은 파이로 거의 뭐 3% 깨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거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금 금리 가지고 있고 뭐 1%까지 지금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은행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금융권과 비교하자면 거의 뭐 1,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파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고, 오늘 코스피가 3,100선을 찍고 있는데 지금 자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 안에 조금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금융권의 머니무브와 함께 코스피 시장 역시도 상당히 이 자본의 흐름을 좀 선순환적으로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금융권이 자사의 그러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일 겁니다. 어차피 은행 망해도 1억 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예금 금리 노리고 1억 원 이하로 예금을 파킹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본의 흐름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자산시장, 여기 아파트 시장 자체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가격 분수령이 9월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야지만 코스피 시장도 머니무브가 지금 이금융권으로 머니무브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이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딱 두 개가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금융권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뭐 증가하는 자본 흐름을 막게 된다면 지금 연체율이 4년새 급등하는 어떤 추세를 보여서 건전성에 어떤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예상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어찌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지도 마련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은퇴자들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금 부분에 있어서 대출 부분이 연체로 인해서 상당히 이금융권상에서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 자체가 지금 딱 묶여 있다, 렉이 딱 걸려 있고, 특별히 이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후로 완전히 지금 뭐 대출 자체가 타이트하게 딱 묶여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 머니무브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이금융권 그리고 코스피 시장까지 아우르는 모든 자본의 이 순환적 흐름은 예금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24년 만에 지금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100% 정도 인상된 그런 분위기와 함께 한국의 확실한 어떤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이 지금 확실한 어떤 선이 굵은 7, 8월 달의 가격 하한선을 조금 이 베일을 벗겨가면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뭐 호가세가 지금 버티고 있고 신고가, 최고가, 마용성, 강남 3구가 여전히 다시 꼬리를 살짝 드는 시점에서는 이 아파트 값이 정상화 궤적으로 가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가격 단가를 좀 하향 안정화를 이뤄야지 경제적 부분, 자본시장의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선순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지금 무순위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인을 못 찾아. 그러니까 10차, 20차까지 가는 어떤 무한궤도를 돌리고 있고, 지금 경매 시장에서 뭐 경공매, 유찰되고 낙찰되는 어떤 낙찰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파트 시장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난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수령은 9월이다. 9월에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해서 관세 영향도 있고요. 환율 영향도 있고요. 금리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아파트 시장이 다시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호재는 발견하기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도 가계대출이 뭐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건 시중은행의 셧다운, 그러니까 공식적 루트에 이 대출 출입구가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계속 뭐 신용대출이나 뭐 심지어 뭐 주담대가 아니라 차담대까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삐져나가는 어떤 대출 증가율,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추가 규제가 시작이 되면 1, 2, 3로 진행이 되겠죠. 보유세 분명히 인상할 겁니다. 올해 말,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뭐 자연스럽게 이 보유세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들, 현실화율을 좀 높여버리면 지금 69%인데 75%만 높여도 충분한 이 보유세 인상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가 있고요.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할 가능성 높고, DSR 40% 초과 시에 대출 불가 조항 신설할 가능성 높습니다. 핀셋 규제 지역, 마용성이 자꾸 까불거든. 과천, 분당 뭐 계속적으로 지금 집값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다시 좀 오르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2차 규제 카드가 9월 초에 빠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 최고가 그런 식으로 뭐 장난을 치다 보면 확실하게 집값 잡기 위한 어떤 규제의 어떤 이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LH에서도 공가 세대로가 해서 모집 공고를 내도 성남 쪽이 워낙에 뭐 입지가 좋기 때문에 10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중대형 평수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부장에 가까운 공가 세대인데 이게 10억이 넘어버리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 영꽃마을 4단지가 지금 뭐 13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10억 정도에 나왔어요. 11억도 있네. 120제곱은. 근데 그렇게 그닥 메리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성남 판교원 마을 12단지 힐스테이트는 21억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공가세대 이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다 나가지. 누가 이게 뭐 임대로 살다가 자가로 분양 전환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제 수원 쪽 화사역 블루밍 푸른숲 같은 경우는 4억대로 나왔고요. 여기가 지금 5억, 6억 정도 매물을 던지고 있는데 4억대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안양 박달 한신더이어 플러스타운 3차가 3억대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5억대 매물까지 나와 있는데, 석수 아이파이크는 뭐 1분밖에 안 걸리죠. 석수역에서 서울역이 4억대, 5억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공가 세대는 좀 쳐다볼 메리트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남 판교원 마을 같은 힐스테이트 21억은 이게 지금 LH의 이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이 물음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민간에다가 다 넘겨주고 그냥 땅값 차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수순이 아니라 이제 사업 자체를 LH가 가져와야죠. 가져와가지고 단가를 확실하게 좀 내리고, 그리고 공공택지위에서 아파트 짓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어떤 우회로를 거치지 않는다면 단가는 역시 21억까지 나올 그런 어떤 단가는 뭐 전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개혁적인 LH 자체 구조의 어떤 이 뭔가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한 주, 하루만 지나도 무수리 집집이 그냥 무진장 쏟아져 나옵니다. 강동에서 쏟아져 나오고 인천, 경기, 엄청나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10차까지 가고 5차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나중에는 미분양이 된다는 이겁니다. 강동 디아태형 보세요. 20평대가 10억이야. 평균 경쟁이 2대1이니까 당연히 무수리 집집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지금 강동구 한 달 상간의 거래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7억, 5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일주일 딱 지나면서 브레이크 밟잖아. 최고가 거래를 지금 찍고 있어. 2억에서 2,500만 원밖에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냥
튀는 수준까지 가는. 근데 이게 신고가를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둔촌역 청구 보세요. 신고가 10억 4천 찍었는데 등기가 없잖아. 그죠? 일단은. 그 다음에 고독자이 같은 경우도 고독자이가 뭐 최고가 찍었다고 했는데 고독자이 보시면 뭐 등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16억, 17억씩 뭐 어마무시하게 6월 달부터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닥 최고가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가 이제 대표적인 이 아파트 가격 단가의 어떤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다 취소가 떴잖아. 다 밑돌 밑장 빼기 하면서 결국에 28억 32평에서 최고가 찍어버렸고 여기 뭐 33평 여기도 역시 밑장 빼기 28억 27억 해서 29억 다 올려치기 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38평짜리도 28억 최고가 찍었다 했지만 직거래가 나왔었고요. 취소 거래가 바로 직전에 나왔잖아. 28억 9,500 그러면서 최고가 분권놀이 빵빵 터트리고 그리고 42평 34억 최고가 찍기 전에 취소 거래 32억 딱 나오잖아. 밑장 빼기 전형적인 밑장 빼기. 결국에서는 최고가는 신고가는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냥 사실 그냥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장난치는구나 라는 또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볼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까지도 분양가를 이렇게 올려치고 나오니까 여기 뭐 별 입지적 교통 입지적 장점이 없는데도 리아츠도 인천은 뭐 10차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계속해서 무한궤도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송도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상간에는 뭐 5, 6억 정도 떨어졌는데 일주일 상간으로 보면 조금 하락폭이 좀 여기도 줄어드는 것 같죠. 근데 뭐 최고가 순위 송도에서 그렇게 많이 집값이 떨어진다 청라를 비롯해서 18억 15억 15억 최고가 신고가 찍는다 라고 또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를 보시면 16억 신고가 찍었는데 이거 3월달 거래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이런 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라 푸르지오 역시도 마찬가지고 청라 푸르지오도 7월 30일 날 15억 9천 나왔습니다. 최고가. 취소 거래가 15억 7천이 딱 밑장 빼기 하고 바로 불꽃놀이 빵빵빵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도 무슨 이줍집이 나왔는데 8억이 넘어 8억이. 송도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느 하한선까지 떨어질지도 모를 이 송도에서 8억으로 나왔다는 거.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보시면 등기로 9억을 딱 박아놨는데 최고가 10억까지 찍은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보죠. 그게 무순위가 8억 7천에 나왔다. 어느 정도 뭐 약간 1억 정도의 이 격차를 보이는 그런 어떤 시세 방어력도 살짝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3월달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9월달 아닙니까? 9월 1일인데 이게 새로 뭔가 계약에 이 물꼬를 딱 트게 되면 이거 거의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아요. 4, 5억대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뭐 84제곱도 뭐 두세 대나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뭐 7억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거래 현황을 보면 8억 4천 7억대인데 8억 4천 한 1억 정도의 어떤 갭이 있지 않을까. 근데 갭이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8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는 어떤 송도 아파트의 추풍 낙엽과 같은 그런 모습도 지금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과 인천 최고가 신고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거래가상에서의 내고 단계는 반토막에 이르는 어떤 거래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9월 달에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기저의 어떤 여러 변동성을 그대로 자산시장이 맞아들일 수밖에. 이제 최후의 만찬 즐기시라 이겁니다. 끝까지 뭐 올려치고 뭐 신고가 뭐 최고가 불꽃놀이 터트리라 이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9월 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집값이 대대적인 어떤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지금 무순위 시장, 뭐 경매 시장, 공매 시장 보더라도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이제 자산 가치로서 뭔가 꾹 누르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안정성은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에 와서 지금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시중은행에 파킹된 자본들이 이익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아파트 시장에 묶여있는 돈들을 좀 떠안고 다시 뭔가 좀 치고 나가야 할 그런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렉이 걸린 것처럼 보합세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파트 시장 가격 자체에 어떤 기대
그리고 뭐 로또 분양이라는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투기적 심리들이 뭔가 정돈이 안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아무리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주를 낸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힐스테이크 송도도 뭐 7억 3천 정도인데 여기 분양가가 지금 시세가 더 낮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런 무순위가. 그죠? 8억까지 지금 올라가는 40평대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뭐 아마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송도 쪽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좀 접근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수원 쪽 대방비에트가 이번에도 또 무순위를 냈는데, 북수원 참 서울 접근성이 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11억 15억이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죠? 34평 분양가가 12억 9천이었어. 13억에 가까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수원이죠. 여기 현실 거래가를 보면, 현 거래가를 보시면 한 달 거래 상간에는 뭐 2억 4억까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상간에 폭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죠. 그래서 2차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방 때리고 약간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또 한 방 빡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좀 집값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올라오듯이 하루가 다르게 뭔가가 좀 변동성이 계속 생기게 되면, 지금 1, 2, 3위 보십시오. 경기권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 뭐 13억 찍었다,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 12억 찍었다 하지만 실거래가상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 보시면 다 직거래야. 직거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최고가 14억 딱 찍어버리고. 그죠? 직거래도 상당히 고가의 직거래 아닙니까?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 역시도 이게 뭐 6월 달에 뭐 계약을 했는데 한 건도 등기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권 아파트도 이게 지금 신고가 최고가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품이 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시장을 좀 흐트러뜨리려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냉정한 어떤 지표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이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매수자들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판단 미스하게 만들고, 고점에 자기가 집값 잡았으니까 그거 곱하기 2배, 3배 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려가지고 빤스런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렸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또 빠져나가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등기는 쳐버리면 안 되니까 꼬리 자르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근거 없는 가치로 올려 세웠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6월 27일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정리정돈이 되는 와중에 있고, 또 강력한 공급 정책과 강력한 2차 규제가 또 나와야지 9월 달에 확실하게 집값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징검다리 두드리시면서 전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9월 1일자로 예금자 보호법 100% 올라가는 1억까지 이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머니무브 현상이 아주 뭐 선이 굵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시중은행에 묵혀있던 돈이 이제 이금융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금융권이 또 사고 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건전성 부분, 연체율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상당히 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좀 3,200선, 3,500선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지금 계속해서 공구리를 치고 있으니까 자본시장이 선순환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9월 달에는 뭔가 확실한 집값 추이의 대조정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